지하도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말씀하신 그 구간이 약 한 1km 정도 됩니다. 1.5km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량 되는데 폭이 인도까지 포함하면 약 한 18m에서 20m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아시겠지만 단양 인구가 이제 27,000여 명 이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거론되는 곳인데 단지 생활 인구는 약 26만 명 정도 27만 명으로 정부에서 발표했더라고요. 이제 뭐 등록 인구보다는 8.6배 정도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행정적 문제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59번 이제 그 지방도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지하수가 그쪽에 강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까 지하수가 많다고 이제 이야기들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만약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혹시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단양의 그 지하 주차 광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당위성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저의 의지예요. 단양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유지되거나 발전해 가려면 1985년도에 수몰되면서 도시계획 자체가 너무 협소하게 또 도시에 꼭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댐 건설에 급급한 정부의 강제적인 이주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저기가 지금 현대화에 맞는 그런 도시로서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핵심이 지하 주차 광장처럼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교통망과 또 관공릭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부대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필요성에 대한 출발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요지시잖아요. 그것은 뭐 우선 첫째는 토목에 대한 전문가들과 제가 토론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물론 말씀처럼 직접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돌발적인 문제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터널 뚫는 세계적인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전제로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행히도 거기 안반이 많은 시설인 관계로 해서 그것도 신흥도시잖아요. 우리로 보면은 뭐 꽤 오래된 도시겠지만 1985년도면 지금 해봐야 한 40년 된 거 아니겠어요? 신흥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하의 매설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의 공사에 대한 그 편의성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또 세 번째는 그 공사하는 과정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에 지하철 1기를 할 때는 다 땅을 파고 철판을 덮고 공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공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큰 산도 그냥 밑에서 다 파고 들어가서 위에서는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더더군다나 그 위에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이 무진동 공법을 해서 예산도 한 1.5배가 더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무진동 공법을 해서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잘 진행하고 나중에 그 완공만 하고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블록마다 골목마다 엘리베이터를 놓아서 뭐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만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노출되겠죠. 이렇게 한 사례가 서울에 가면 청호동 그 사거리에 지하 2층, 3층으로 더 넓고 더 길게 거기가 그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뭐 저 남한강 상류의 그 여러 가지 수계에 비해서 한강 하구의 수계는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지하수라든지 다양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공법상의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예산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인데요. 그것이 단양군을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선택을 한다면 행정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소해 갈 수 있는 그런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운 일, 예산으로 어려운 일,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모든 것을 걸고 해결해내는 것이 정치인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 뒤에 부분은 저한테 맡겨주신다면 제가 대천에서 해냈던 일 중에서 예를 들면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결해낸 사례처럼 그것도 역시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뭐 다른 얘기지만 거기에 있는 단양 그 주민들의 저도 오래 만나보니까 25년간 수건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수중보 아닙니까? 그 수중보를 언제 해결했습니까? 서재관 의원께서 초선 이어진 시절에
전 단양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서 현수막에 서명을 다 하셨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해결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뭐 정치를 오래 했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과 해결해낼 수 없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저는 그 의지를 가지고 단양에서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한 것입니다. 이제 관련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과거에도 그 여러 번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지하도 이제 만들자. 이제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얘기가 나왔던 뭐에 걸려냐면 예산 문제였거든요. 네네. 예산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그런 대안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상상의 거리, 그러니까 터미널 앞에 있는 네네네. 상상의 거리 밑에 부분에 그런 주차장을 만드는 건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중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수중보 만들기 전에는 그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거기에 뭐 주차 공간을 만들든 어떤 뭘 시설을 하든 간에 근데 수중보가 또 만들면서 지금은 그 이게 수위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뭘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렇죠.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그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주차난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여러 지금 뭐 군에서도 이것저것 좀 해보고 이제 뭐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1차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건 그 상상의 거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거를 해결을 해서 행정적 해결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시죠. 뭐 이제 제가 사실 뭐 그냥 군수의 신분도 아니고 또 군정의 행정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의 거리 하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저 메인 도로 지하를 하는 것이 좋으냐는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상의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제가 한 1년여 동안 지역 주민들, 상인들 또 다양한 그 지역의 원로들과 논의해 본 바로는 결국은 한번 하려면 단양이 천년만년 가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을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갈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임시 방편으로는 지금 주차타워도 만들고 또 일부 나온 그 오래된 집을 헐고 주차장도 공용 주차장 만들고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게 단양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전환점으로 해결해가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양이 적어도 이근규 시대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서재관 의원 시대를 거치면서 수중보를 통해서 단양이 나름대로의 수건이 하나 해결됐다면 단양의 생활터전과 경제터전의 핵심인 주차 문제를 이근규 시대를 거치면서 이것이 전환됐다라는 제가 공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단양 주민들에게 그동안 진 신세를 정치적인 신세죠. 그걸 갚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걸 하는 거고요. 예산은 제가 한 3,7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토목 관계자들하고 정부 예산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가 그 정도 나왔는데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천시장 재임 시절에 여기 3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3만 평 부지에 국가 천연물 단지를 유치했어요. 그게 3천억 예산입니다. 그 유치할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그 당시에 흔쾌히 수락을 하셨고 대통령이 되셨어요. 되고 나서 제가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정부 사업으로 확정을 줬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시장이냐 국회의원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정치적 목숨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서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질 자신 없으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 자신의 입장이에요. 예술의 연당이 건립하려고 할 때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작은 도시니까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를 뛰어다니면서 나름대로 제가 얘기한 논리가 있어요. 그 바로 같은 시기에 충주에서는 같은 규모보다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그런 문화예술 공간을 불허를 했어요. 건립 투임제 심사를 하는데요. 불허를 했어요. 우리는 허가 났어요. 왜 그랬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양에 제가 이렇게 공헌을 하고 또 마치 우리 기자님께서 단양에 가서도 제가 또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길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완 설명하는 것은 정말 이근규가 단양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는 내가 꼭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는 겁니다. 그 선택은 이제 뭐 국민들이 하실 것이지만 저의 의지는 그렇다는 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